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메 그린홀드 ABO 문명헌입니다. 성공의 8단계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성공의 8단계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 패턴을 가리키는데요. 첫 번째는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꿈과 목표를 토대로 해서 결단을 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는 명단 작성입니다. 이 아메이 비즈니스 자체가 이것이 혼자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만들 때 명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분들과 접촉해서 초대를 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사업 설명,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후속 지원, 우리가 follow up and follow through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상담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가 복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하게 사업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성공자의 대열에 합류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8가지를 다 말씀드리긴 시간상 어렵고요. 1단계와 2단계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꿈과 목표의 설정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자, 여기서 꿈이라는 개념은 물론 다른 의미죠. 왼쪽에 있는 꿈은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꿈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여러 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얼른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른들도 꿈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은 말씀을 못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꿈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건 내게 결핍된 게 무엇이냐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싶은 게 있죠. 또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또 가고 싶은 것도 있죠. 그다음에 난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또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을 적으시는 게 그게 바로 꿈을 적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게 이러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결핍을 채우면 나는 행복해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정말로 내 꿈이 내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핍된 걸 확인하고 그것으로 꿈을 정하고 그 꿈을 토대로 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꿈을 꾸는 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만드는 건 그가 꾸는 꿈이다. 상당히 참 유명한 얘기고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하버드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지 없는지, 또 꿈을 적었는지, 또 꿈을 실현할 전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50년 후 이 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이런 꿈이 있다, 꿈을 적었다, 전략이 있다, 이 항목에 체크를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모두에 체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되는 부를 소유하고 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 쓴 책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R equal VD. 이 R이라는 건 realization, 실현이라는 뜻입니다. 꿈을 실현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V는 vivid, 생생하다는 의미고요. D는 dream, 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꿈의 실현은 생생한 꿈을 꾸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단순히 뭐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건 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소망은 되겠죠. 예. 그러나 진정한 꿈이 되려면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그 꿈을 가져야 되고 또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가 적은 꿈을 토대로 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갖는 꿈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좋은 외제 자동차를 타고 싶다. 이런 꿈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니까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다 꿈이죠. 그런데 그런 꿈을 실현하려면 대부분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연하게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얼마를 벌어야겠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때 목표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이 바로 스마트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스마트가 지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S는 specific, 꿈을 구체적으로 세우라는 얘기죠. 막연한 꿈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 목표가 설정된 목표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건 이건 수치로 측정 가능하면 우리가 그 결과를 판단하기 아주 쉽습니다. 세 번째, A는 action oriented, 행동 지향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 R은 realistic,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나 또 여러분들 대부분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이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는 비현실적인 꿈과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목표를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 T는 타임 리미트, 시한 설정을 해서 목표에 반영을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서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 기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책이 하나 나옵니다. 이 저자가 김수영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73개, 73개의 꿈을 적고 세계에 도전을 해서 그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적고 계속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온 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2단계인 결단입니다. 자, 결단이라는 건 마음 먹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바를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겠죠. 자, 이런 얘기 있어요. 결단 중 으뜸은 행동하는 결단이다. 결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 가능은 행동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의 또 다른 꼭 우리가 공부해서 실천해야 될 고개들이라는 게 있죠.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10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습관화시켜서 우리가 숨 쉬듯이 매일매일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성공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들을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선 순위 지키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일을 내가 먼저 할 것이냐. 이 순위를 우리가 정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건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TV에 이게 빠져서 TV를 보느라고 시간을 뺏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때까지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 또 TV를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하나의 결단입니다. 이런 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하나 적어 가시면서 내가 결단할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에이브람 링컨이 나옵니다. 이분 잘 아시죠? 미국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람 링컨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늘 명심하라. 성공하겠다는 너 자신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에이브람 링컨은 어려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임종시에 링컨에게 당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에이브야, 넌 나중에 커서 절대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에이미에게 약속을 좀 해주렴. 자, 이런 당부를 하는 임종의 자리에서 이 에이브가 어머니께 네,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술,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내 목표만 보고 간다는 그러한 굳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는 우리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각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리 삶이라는 항아리 속에 몇 가지를 좀 넣으려고 합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도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건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제일 마지막 순위로 둬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과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여기에서 이 항아리 속에 돌과 그다음에 자갈과 모래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항아리를 실속 있게 꽉 채우려면 뭐부터 넣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물을 먼저 넣으시고 어떤 분은 모래를 먼저 넣으시고 어떤 분들은 돌을 먼저 넣으시고 어떤 분들은 자갈을 먼저 넣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항아리를 꽉 채울 수도 있고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꽉 채워진 삶, 충만된 삶이 되려면은 이 항아리를 채우는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돌을 먼저 넣고 자갈을 그 다음에 넣어야 큰 돌 사이에 자갈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틈이 나옵니다. 모래를 그 다음에 넣고 그래도 틈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물을 붓게 되면은 이 항아리를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이런 일을 먼저 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순서는 누가 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항아리는 충만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여러분에게 또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